자, 실전 모의고사 3회에 희곡에 있죠? 네,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가 있네요.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강백 작가자. 네, 갈래는 네, 희곡인데 여기서 배경이 뭡니까? 현대 고서적 연구 동호회가 있어요. 네, 현대 고서적 연구 동호회원들이 그죠? 모여서 뭔가를 연구를 합니다. 네, 또 연구 동호회, 동우회네, 동호회가 아니라 동우회네요. 연구 동우회에 어떤 그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의 서재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네, 회원의 네, 서재,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요. 자, 현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네, 조선이 있죠. 네, 조선시대에 보면 이 배경이 조선시대에 어디입니까? 500년 전이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면 네, 500년 전 어전과 영월로 공간과 시간이 서로 크로스 매칭이 됩니다. 요즘 현대 SF 영화처럼 네, 시간이 교차되는 그러한 독특한 구성의 희곡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을 좀 정리하자면, 네, 이게 특색이 있어서 한번 네,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특징 첫 번째는 네, 단종이죠. 그렇죠? 네, 영월에서 유배된 단종입니다. 그래서 영월은 어딘 거, 뭐다? 예, 영월에 네, 유배된 단종 임금이 있죠. 네, 단종 임금에 대해서 네, 단종 임금의 네, 상황을 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제재로 한 역할 놀이극의 형태죠.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역할 놀이극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할 놀이극 형태라는 점, 독특한 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앞에 배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거죠. 과거와 네, 현재의 네, 이중적 시간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 구조가 아주 독특한 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극 속에 또 극이 있는 거죠. 네, 극중극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아주 또 큰 특징에 해당이 되죠. 연극 안에 또 연극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현대와 조선 왔다 갔다 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래도 이제 표현에서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상황에 해당되는 거죠. 과거 상황은 어떻게 표현했다? 과거 상황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상황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해서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한다? 네, 구별이 쉽게 되고 있죠.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읽는 사람들이 구별이 쉽게 되어 있다. 큰 따옴표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짜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과 플러스 네, 허구적, 꾸며 쓴 거죠. 허구적 사건을 나란히 병치했어요. 허구적 사건이 나란히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허구적 사건의 혼합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 사실감 업이 되고 있다. 오히려 사실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것이 대표적으로 정리해야 될 영월행 일기에서 네, 내용들이다. 좀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극중국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좀 독특한 점이라 한번 좀 출제할 만하네요. 요거요. 극중국 형식 요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극중국 형식에 대해서 극중국 형식인데 극중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야 되죠. 극중국 형식에 대해서 또는 구성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의 연극과 내부의 연극이 있죠. 첫 번째 네, 외부의 극이 있어요. 자, 외부의 극이 있는데 외부의 극은 네, 현재 조당전의 집이죠. 외부의 극은 지금 현재 시점이고 조당전의 집입니다. 조당전의 집.
자, 근데 이 외부국 현재 조당전의 집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조당전을 비롯한 고수해서 여기 저기 있죠? 예, 동호회 회원인데 예, 조당전의 집 서재요. 조당전을 비롯한 네, 동호회 회원들이죠. 네, 해서 네, 고서적 연구, 네, 동호회가 아니라 동우회네요. 네, 친구 우자를 써서요. 동호회 회원들과 뭐를 하나요? 회원들과, 그죠? 네, 김시향이 영월행 일기를 재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회원들과 김시향, 실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시향이 뭐를 하자고? 김시향이 영월행 일기를 재현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영월행 일기, 네, 실제 역사 기록이겠죠?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어요. 역할극처럼 재현하고 있다. 그죠? 연극처럼 재현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김시향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등장은 안 합니다. 실제 등장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인물수로는 카운트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등장해서 대사를 치지는 않습니다. 지문에서 보면. 그렇죠? 네. 자, 됐나요? 그래서 요거 제시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등장하지 않고 또한 김시향은 동호회 회원이 아니에요. 동호회 회원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하자면 회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김시향을 구분하는 이유가 회원도 아니에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간단하게 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마치 과거 회상처럼 내부 액자에 해당이 되는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는 내부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극은 단종에 관련된 거니까 슬프겠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 500년 전이죠. 그래서 네, 현재가 아니라 네, 500년 전 네, 궁궐과 영월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단종의 표정에 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표정에 관련돼서 논란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와, 그죠? 논란이 발생이 되고 있고, 논란 또는 논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이 단종의 표정이 뭐였는데 단종의 표정이 웃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웃는 표정을 어떻게 됩니까? 세조가 참지 못하는 거죠. 네, 세조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죽었죠? 사약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내부국과 외부국인데 이 영월행 일기라고 하는 이 책이 연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 500년 차이죠. 네,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영월행 일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을 쓸까요? 영월행 일기를 네, 매개체로 네, 연결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극중국 형식이고 다섯 번째 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네, 인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
자, 첫 번째, 네, 차례대로 볼까요? 네, 연문지가 나오나요? 그래서 특징 정리인데, 인물의 특징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과, 네, 특징 정리를 현실과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네, 요즘으로 나눠서 특징 정리 바로 여기다 합시다. 네, 현실 부분과 플러스 뭡니까? 네, 과거 500년 전이죠. 네, 과거를 영월행 일기라고 할게요. 네, 영월행 일기의 인물로 서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자, 현실을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네, 현실. 그래서 번호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연문지죠.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네, 연문지라는 인물은 영월행 일기에서는 네, 세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네, 세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재현할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노산군이에요. 단종임금이 노산군인데 노산군의 무표정한 얼굴이죠. 무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고민하다가 무표정에 대해서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 조카에게 결국은 사약을 내리게 되죠. 네, 사약을 사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인물. 네, 두 번째 인물은 네, 부천필인가요? 네, 부천필. 자, 부천필은 신숙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 신숙주에 해당이 되는데, 신숙주는 그 노산군의 무표정이, 그죠? 네, 노산군의 표정 없음, 무표정함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이동기입니다. 자, 이동기라는 인물은, 자, 옛날로 비유하자면, 네, 한명회에 해당이 되고요. 세조가, 왕권을 차지할 때 아주 꾸준히 일을 많이 했죠.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좀 했다라고 하던데. 자, 역시 노산군의 무표정에 대해서, 야, 표정 갖고 이렇게 하네요. 노산군의 무표정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다음에 네 번째는 조당전이죠. 네, 서재를 제공한, 네, 조당전이에요. 네, 기자로 썼네요. 네, 조당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로 치자면, 네, 심숙주의 남자종입니다. 네, 심숙주의 남자노비에 해당이 되는데, 그죠? 네. 노산군의 표정을 확인하러 가죠. 노산군의 표정을, 네, 명예에 의해서 확인하러 갔겠죠. 웃고 계십니다. 무표정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다음 다섯 번째. 김시향이죠. 네. 우리 교재 부분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작품 전반에 나타나겠죠. 네, 김시향은 네, 한명회의 네, 여자 노비, 예, 종이라고 합시다. 노비 말고 종이라고 합시다. 남자종, 여자종, 노비인데, 자, 여자종은 역시 노산군의 무표정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노산군의 표정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네, 무표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요게 영월행 일기와의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와 여기 부분에서 요 현실과 현재와 영월행 일기, 그죠? 영월행 일기 과거 조선시대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네, 서로 타임라인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조선시대겠죠. 요거는 지금 현재겠죠. 현재와 과거가 연결이 됩니다. 영월의 일기를 통해서. 근데 인물도 연결이 돼요. 연문지는 세조, 부천필은 신숙주, 동호회 회원이겠죠.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인데 이동기는 한명회, 위험해, 무표정이.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됩니다. 자, 노산군의 부표정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네, 요런 데에 좀 세조의 복심이겠죠. 네. 한종이 없어야 자신의 권력이 굳건해질 테니까. 위험하지 않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월행 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문제 부분에서는요. 네, 문제 부분에서는 그래도 네, 내용이 저러하니까 문제 부분에서는 네, 27번 문제입니다. 네, 별표 쳐야 되고요. 영월행 일기에 대해서 극증국 형식이라고 아예 정보도 주고 참 좋은 정보를 잘 줬어요. 그래서 극장르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하라. 그런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26번 문제죠. 인물들에 대한 이해인가요? 네, 인물 이해. 별표 칩니다. 마치 소설처럼 인물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말하기 방식 네모칸 칩니다. 여기 주옥 같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말하기 방식. 오케이. 요것도 네모칸 쳐두시고요. 그동안 네, 잘 출제되지 않았던 형식이 28번의 말하기 방식에서 26, 27, 28 버릴 문제가 없네요. 버릴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